일단 집에서 혹시라도 스케일링 효과가 있는 칫솔이라고 써있는 광고물이 있으시면 그 칫솔은 다 버리세요. 거짓말입니다. 스케일링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목표는 스케일링을 받으신 후에 다시 스케일링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칫솔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칫솔 위에 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 주성분이 입안에는 세균을 죽이겠다고 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세균이 죽느냐? 진짜 죽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들 팔고 있겠죠. 근데 우리 몸 안에는요 같이 살고 있는 세균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아무 쓸데없이 같이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익균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번에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유해균이 그대 가을은 다 죽인대 모조리. 다 죽인다니까.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유해균이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치과의사가 처방하거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화학적으로 세균의 숫자를 줄일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일 이만한 병을 사놓고 쓴다든가 핸드백에 넣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마다 한다든가 하면 우리 몸의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세균과 다른 것들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곰팡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을을 오래 쓰시면 입안에 곰팡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캔디다 증이라고 해서 하얀색 곰팡이가 피는 게 있어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가 다 다른 종류예요. 근데 가을은 주로 박테리아를 죽여요. 그러고 나면 그 자리에 빈 땅이 생기잖아요. 그 빈 땅에 이제 새 입주자들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보통 곰팡이류입니다. 그래서 매일 쓰시 안 돼요. 가은요. 근데 마케팅이 너무 심한 거죠. 지금 가을 관련돼서 일단 기본적으로 칫솔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칫솔 위에 있는 놈이 있습니다. 칫솔을 대체할 수 있거나 너무 바쁘면 나는 오늘 칫솔질 안 할 텐데 이건 꼭 해야 되라고 하는 게 치간 칫솔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뭘 쓰겠냐? 그러면 치간 칫솔을 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잇몸 질환의 시작은 이와 이 사이에서 시작한답니다. 충치는 어렸을 때는 씹는 면이 썩지만 나이가 들면 이와 이가 맞닿은 면이 썩습니다. 그러면 충치 예방과 잇몸 질환 예방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깨끗한 부분 어디죠? 치아와 치아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반드시 쓰셔야 되는데 우리 이가 여러 군데에 닿은 면이 있잖아요. 이 닿은 면들을 다 더해서 면적을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나오냐면 손바닥 크기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치아 사이를 안 닦으시는 건 손바닥 면적만큼 A 세균을 입안에 안 닦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병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치간 칫솔을 쓰셔야 됩니다. 간 소위 밖에 나가면 되게 많이 팔아서 치과 의사수 되게 좋아졌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품질이 안 좋은 것들이 한 20개, 30개씩 박스 속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몸에 들어가는 거고 안쪽에 연약한 살에 닿는 거니까 사실은 좋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운데 철사가 되도록이면 간을 달라야 됩니다. 이게 한 번입니다. 근데 그거 차기 되게 어렵죠. 두 번째로는 시간 시솔 주변에 있는 털이야 칫솔모가 되도록이면 가느다랗고 길어야 됩니다. 그래서 철사 테두리에 털이 송송송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사실 치간 칫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철사 주변부로 얇은 털이 길게 배치된 치간 식솔을 쓰시는 게 제일 좋은 치간 솔입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치간 솔이 아주 가느다란 거부터 시작해서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만큼 커지면 그 다음번에 모조 이끼리 닿는 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가 빠진다는 겁니다. 이만큼 넓어지면 그런데 도대체 내가 어떤 크기의 치간 칫솔을 써야 효율적으로 닦을 수 있을까? 그래서 치간 칫솔의 크기를 선택하시는 요령은 집어넣어 봤을 때요. 이렇게 뻑뻑한데 이거를 양 넣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맞는 사이즈를 쓰셔야 돼요. 헐거운 거를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시면 철사에 의해서이나 이 몸이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은 정확하게 맞는 사이즈를 한 번만 넣었다 빼시는 겁니다. 자, 치간 칫솔 사이즈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치간 칫솔을 쓰는 게 좋을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예 보세요. 자, 이 치간 칫솔을 가지고 이 사이 공간에 치간 칫솔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조금 굵은 치간술을 넣어보겠습니다. 얘도 도 이렇게 집어넣었다 빼는 순간 시간수리에 들어가서 헐렁헐렁한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굵은 쪽으로 넘어가면 시간술이 들어가면서 약간 끼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추 맞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집어넣으면 이제는 시간수를 집어넣을 때 저항감이 느껴지면서 눌려서 들어갑니다. 이게 맞는 사이즈입니다. 이래야지 양쪽 면을 완벽하게 닦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은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이거가 사이즈가 맞으면 하루에 천천히 넣었다가 빼는 한 번의 동작만으로 그날의 세균맛 관리는 가능합니다. 자, 이제 넣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앞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치아 사이에 치간 칫솔을 집어넣으려고 들면 어영차 쑤셔 넣고 싶어 해요.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게 지금 아닙니다. 아니는 요렇게 치간 식수를 수평으로 대시는 게 아니고요. 약간 잇몸을 향해서 올려만 놓습니다. 올려만 놓고 구멍아 어디니 그러고 살살 달려면 요렇게 구멍에 찾아서 들어가요. 입구를 지나갔다고 생각이 드시면 약간 올라간다라는 느낌으로 집어넣으시면 안 찔리고 넣으실 수 있어요. 그랬다가 그 방향대로 그대로 빼십시오. 보면 잇몸을 향했다가 구멍을 찾고 들어가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넣었다 뺀다. 요게 하루에 한 번이면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치간 칫솔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그런데 치간 칫솔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가운데 철사가 있고요. 그 테두리에 칫솔모가 심어져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간 식솔 형태입니다. 언제 바꾸느냐? 1번 내가 잘못 집어넣으면 철사가 휩니다. 그렇겠죠. 가느다란 철사가 들어있으니까 철사가 휘어서 집어넣는데 덜덜덜 걸린다.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번에 이건 어떻게 만드냐는 칫솔 털을 다 놔두고 철사를 비비 꼽습니다. 그럼 그 비비 꽂 철사 사이에 치간 칫솔 털이 빠져나오지 않게 엉키는 거겠죠. 근데 쓰시다 보면 풀려요. 그러니까 치간 칫솔은 송송 털이 빠집니다. 오래 쓰시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치간 칫솔 털이 좀 빠졌네. 이런 바꾸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치간 칫솔은 아주 가느다란 경우는 한 일주일 그 다음에 시간 칫솔이 좀 두꺼운 경우, 이런 경우는 한 2주일 정도 쓰시면 새 걸로 바꾸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 만에 바꿔요라고 물어보면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새 걸로 바꾸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염증이라고 피가 납니다. 그 내가 사과를 씹어 먹었는데 피가 묻었다. 이건 중증이 큰일한 겁니다. 왜냐면 밋밋한 자극에도 피가 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칫솔질 할 때 피가 난다 그 얘기는 뭐죠? 특정 부위이고 잇몸 테두리에서 염증이 심하다 얘기입니다. 물론 너무 박박 문질러서 다쳐서 하는 건 제외하고 그런데 치실을 넣었어요. 시간 시술을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피가 난다 무슨 얘기죠? 거기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과 먹을 때도 괜찮아 칫솔질 때도 피가 안 나. 그런데 치간 칫솔을 넣더니 피가 나. 치아 사이사이마다 염증이 있다 얘기예요. 잇몸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이 들어갔다 나올 때 피가 나면 그 자리에 염증이 있다. 어떻게 하죠? 닦아야지. 다음날 또 닦습니다. 그러면 또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치아 사이 시간을 관리하시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후에는 피가 나는 게 없어집니다. 염증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치과에 가셔서 그 사이에 굳어버린 치석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현재 염증을 만들고 있는 원인 물질들을 내가 매일 청소하면 일주일 안에 피하는 건 없애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칫솔은 칫솔과 마찬가지로 기계적인 세정 입시관 세균을 없애는데 도움이 주는 게 아니에요. 치약은 치아면에 불소를 발라서 이를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다. 칫솔질은 기계적인 세정 시간 칫솔은요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칠 필요 없이 기계적으로 빗자루질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넣었다 빼시면 됩니다. 수학 공부를 먼저 하고 국어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국어 공부를 하고 수학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까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쓰시면 됩니다. 이런 인터넷 가시거리가 돌아가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치간솔을 먼저 쓰고 난 다음에 칫솔질을 하면 칫솔질 할 때 치약이라게 있죠. 이 치약이 치간 사이에 훨씬 더 잘 묻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치아 사이에 불소가 더 잘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치간 칫솔을 먼저 쓰고 칫솔질을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건데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불소는 거는 세균막을 뚫고 치아면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간 칫솔은 언제든 꼭 쓰시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치간솔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빡빡하게 삐뚤삐뚤한 치아들이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고기 부분만 치실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손에다 이렇게 감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닦으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면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니 손이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